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빠르게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FDA가 화이저와 바이오엔텍의 백신이 배포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전망에 못 미치자 우선 접종자 중에서도 최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아이센계 공립교 학생들의 대면 수업 등교율이 타 인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취업 이민의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19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주 평균치로 20만 명을 돌파하며 누적 확진이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어제 하루 동안 20만 2,20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20만 1,756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까지 일주일간의 하루 신규 평균은 19만 6,800명이었습니다. 7월 중순 1차 정점 때 하루 평균 6만 5천 명씩 신규 확진되다 내림세로 돌아서 9월 중순에는 3만 5천 명까지 내려가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서히 증가 반전해 10월 25일에 일주 하루 평균 확진이 7만 명으로 40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증가세가 한층 강해져 11월 25일에는 평균치가 17만 7천 명으로 한 달 만에 250%가 급증했습니다. 이때 11월 26일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11월 30일 16만 1,000명까지 내려왔던 평균치가 12월과 함께 반등해 7일 만에 평균치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집계로 오늘 현재 누적 확진자는 1,502만 7,4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누적 확진자가 1,400만 명을 넘긴 지 닷새 만에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 늘며 최단 기간에 환자가 100만 명 늘어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11월 8일 1,000만 명 선을 넘은 지 불과 30일 만에 500만 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8월 9일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었고 90일 걸리던 500만 명 추가 확진이 30일로 급격히 축소된 것입니다. 화이저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10일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FDA가 이들 백신이 배포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DA는 오늘 화이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분석 자료에서 2회차 접종 최소 7일 후 코로나19 위험이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이저 백신은 2회 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DA는 아울러 2회 접종 전에도 중증 코로나19 위험이 감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도 거론되는데 FDA는 화이저 백신을 접종한 이들이 위약군 대비 피로와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은 주로 2차 접종 이후 관철됐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FDA는 또 화이저와 바이오엔텍의 공동 개발 백신이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감염 확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률도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같은 분석 자료는 오는 10일 외부 자문 패널의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FDA 발표에 대해 역사적인 생산품을 곧 승인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자문의 긍정적인 권고가 빠르면 이번 주말쯤 FDA 공식적인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의료진을 코로나19 백신 최우선 순위 대상으로 삼았지만 물량 부족 사태 전망에 따라 의료진 중에서도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제비 뽑기와 같은 방법으로 순번을 정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이번 달 미국에 풀릴 백신 물량은 약 2천만 명분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그룹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최전선 근무 의료진이나 장기 요양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 평가로는 최우선 접종 대상이 의료진 2,100만 명,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300만 명 등 모두 2,4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백신 부족 사태가 예상되자 네브라스카에서는 백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제비 뽑기 방식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를 고를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또 에모리의 한 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인력부터 우선 접종할 방침입니다. CDC는 코로나19 환자 또는 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에 가장 먼저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접종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충분히 파악할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각 주정부나 병원은 백신 정보를 최대한 빨리 의료진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발열이나 근육통 등 지금껏 알려진 부작용이 나타나는 의료진은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지난 여름 코로나19 백신 구매 제한을 받고도 이를 간과해 내년 6월까지 미국 내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없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화이자가 이미 다른 국가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른 나라보다 미국 내 백신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은 서구 국가 중에서 최초로 오늘부터 화이자의 백신의 대량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화이자가 백신 효과가 90%를 넘는다고 발표한 이틀 후인 지난달 11일 유럽연합은 2억 회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지난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시아계 학생들의 등교 비율은 12%에 그치는 등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면 수업 시작 이후 인종별 등교율은 흑인 16%, 아시아계 12%에 각각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인 학생 등교율은 25%를 기록, 흑인 학생보다 거의 12,000명이 더 많습니다. 이 같은 등교율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인종별 재학생 비율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 인종별 재학생 비율은 흑인 25%, 아시아계 18%, 백인 16% 등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틴계 학생의 등교율은 43%를 기록, 인종별 재학생 비율 40%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드블라주 시장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열린 학교가 필요하다며 대면 수업을 강행했지만 백인 학생만 교실로 몰려들고 유색인종은 집에 머무르는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타임스는 또 유색인종 학생들이 등교율이 저조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일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100만 명의 학생 중 대면 수업을 선택한 학생은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중고생 11만 명은 대면 수업을 신청했지만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취업 이민의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3년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 이민 노동자 공정 대우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이민법상 7%로 돼 있는 국가별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별 쿼터에 묶여있던 중국과 인도 등 신청자가 많은 국가 출신들이 취업 이민 대기자 명단에 함께 섞이면서 한국 취업 이민자들의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민법은 한 해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자들 중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발급 수의 7%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청자가 많은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특정 국가 출신자들은 별도의 우선 일자가 적용돼 길게는 10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가 폐지돼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순서에 따라 영주권이 발급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우선 일자가 적용돼 장기 대기하던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모두 같이 대기 순서에 들어오게 돼 한인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의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지금에 비해 최소 3년 이상 더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는 2022년 10월 1일 이 법안이 발효되면 9년에 걸쳐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자의 일정 비율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안 발효 1년 차에는 30%, 2년 차 25%, 3년 차 20% 등으로 9년 동안 일반 국가 출신자의 영주권 취득 비율을 보장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뉴욕,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인근 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타주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격리 기간이 이전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주정부는 비필수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타주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 여행 1일에서 3일 전과 여행 후 3일에서 5일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CDC가 최근 개정한 코로나19 의무 격리 기간 규정을 단축한 것에 뒤이은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판정되면 증상 모니터링과 함께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필머피 주지사의 특별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각 사업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 직원과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무료 마스크 제공, 손세정제 비치, 체온검사, 이상 증상 시 귀가 조치, 사업체 내에서 감염 사례 발생 시 모든 직원의 공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로부터 체온이 높은지, 기침을 하는지, 식욕 부진과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묻는 일일 조사 양식 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작성하는 이 코로나19 일일 조사 양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만약 일일 조사 양식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정상이라고 써놓고 근무를 했을 때는 사업체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시킬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다른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아시아계 장관 추천 명단을 보냈다며 이 명단에 한국계인 데이비드 킴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킴이 교통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미국 최초의 한국계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교통부 부차관보로 지냈고 2017년 현대자동차의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북미법인 부사장에 올랐습니다. 데이비드 킴은 정부와 민간 분야를 두루 경험한 교통 전문가로 꼽힙니다.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내년 새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사형수 5명의 형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집행이 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17년 만에 재개한 후 총 13명을 형장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AP통신은 지난 130여 년간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유산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퇴임을 앞둔 대통령들은 후임자와 시각차가 큰 정책에 관해선 후임자의 의사를 존중해왔는데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이 당선된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트럼프 정부의 사형 집행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도 화이자 백신 승인에 임박했으며 곧 접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해줄 신속한 백신 배포와 함께 부대끼던 우리의 생활도 다시 빨리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